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명리 개운 명리 중에 신일주로 어, 명리를 예, 십성과 또 애니그램을 포함한 어, 동시에 함께 접목을 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화면을 하나 떼어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번에, 애니어그램을, 어, 십성과 관련된 걸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주십성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의 접목. 그런데 이것은 지난 학기에 배운 건데 또 잊을만 하니까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거 여기 지난번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이것은 소수설이라는 소수설. 예, 지난번 선생님이 소수설이고 공부하는데 매우 아주 효과적으로 머리에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학기에 배웠습니다. 아무튼 사주명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집성은. 그런데 이 애니그램에 나오는 성격 특성은 그 사람의 내적 동기, 숨은 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은 동기 플러스 바깥으로 드러나는 관계, 이런 외적 관계나 이런 것을 두 개 다 동시에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멋지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주명리에 나오는 십성을 중심으로 한 일간이죠. 일간 십성을 중심으로 한 심리 고찰도 해야 되고 그 주로 관계를 많이 합니다. 무슨 관계로 나오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내면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현대 심리학의 애니그램 성격 특성이 내적 동기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학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건 특정 학자입니다. 소수설입니다. 그래서 이니 배운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눈으로 싹 보겠습니다. 맨 먼저 1번 정제, 그렇죠? 1번은 정제다. 현실성과 질서를 중시하고 성실한 것이고, 그리고 성취와 규율을 뜻한다. 완벽주의죠. 정제 완벽주의. 이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1번은 어디에 속합니까? 머리와 가슴과 배. 자, 머리는 사고형, 가슴은 감정형, 배는 의지형. 그러면 1번 정제는 의지형에 속한다. 8, 9, 1. 자, 기억이 나셨지요? 2, 3, 4는 우리가 잘 아는 감정형입니다. 5명. 그래서 2번은 식신이라고 해서 따뜻함, 배품, 양육, 그리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도움과 사랑, 이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상관은 표현, 인정 욕구, 성과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미지와 성공에 관련된 것이 많다. 자, 4번 편의는 또렷한 개성, 감성, 예술성이라 그래서 항상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편인을 얘기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부호가 나타난다. 늘 그리 이것이 이제 예술성이고 개성이고 감성의 에,
나타나는데 조금 까칠하다 그러지. 까칠하다. 까칠한 공주, 까칠한 공주. 자기 정체성을 탐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5명이고, 그다음에 머리로 한 사고형은 정의는 사색, 맹사색하다. 탐구형, 탐구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탐구를 하고, 거리를 두는. 이직, 수용, 학문, 분석 이런 쪽이 강하다. 5번 이미지. 6번은 안정의 욕구.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안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예, 법이나 규범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면 결국은 책임을 지고 충성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나 정관이나 변제는 다 사고형이에요. 근데 왜 사고형을 하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이 사고형 중심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얘기했잖아요. 많은 지식을 갖다가 알아놔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탐구를 하려고. 이렇게 습도를 하려고. 그 다음에 정관인 사람은 이 세상을, 미래를 살아가려면 아무도 법을 많이 알아야 돼. 규칙을 잘 모르면 하고 말아. 이번에 트럼프 저가 미국에서 우리 현대 그 뭐 그거죠. 현대 그런 무슨 뭐 만드는데 뭐 만드는 데입니까? 자동차 만드는 데입니까? 배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막 불법 체류자라 해가지고 다 막 400 몇 명 체포됐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게 비자를 줬는데 여행 비자를 준 거예요. 여행 비자. 그럼 여행 비자 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연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1년 안 하는 거예요. 그 여행 비자하고 이 가서 우리 일하는 취업 비자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한국에 오는 사람도 여행 비자 와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그대로 또 여기서 취업하고 그러잖아요.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미국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돈을 다 까마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못 만드는 배 만들어 주러 가고 공장 지주러 갔으니까 좀 그걸 봐주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또, 또 다른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곤란하게 만들었죠. 아무튼 그게 바로 정강은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편제는 활동성, 사교성, 탐색. 그러니까 편제는 항상 보면 사교직이고 활동직이단 말이야. 바깥으로 막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왜? 미래를 내가 잘 살아가려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돌아다니 봐야 돼. 그래서 막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제는 조금 그런 적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자, 거기가 다 들어왔지요. 891 안 했구나. 8은, 힘, 독립, 주도권. 그래서 권력과 통제를 뜻한다. 8번인 거죠. 의지형이잖아요. 의지형. 9번은 조율하고 순하고 타협하는데, 이 평간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평간은요, 무력으로 막 밀어붙이는 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대나무만 딱 연결해 놓은 이것을 소수설이라 한다. 그래서 애니그램과 십선을 연결하는 학자들이 이거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지금까지 공부한 여기다가 그 가지고 좀 더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통설이다. 통설은 모두 애니그램과 사주를 이렇게 연결 짓는 학자들이 지금 여기 스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일종의 특정한 사람들이 주장이었다. 소수설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요 정도로 우리 머리 들어 있지요. 요걸 자 공유 중지를 하시고 다시 공유를 해서 이번에는 그럼 뭘 보느냐?
통설을 한번 보러, 통설. 야, 지금 통설을 보고 있습니다. 자, 통설을 보는데, 십성과 애니그램 연결이 있는 이거 보면 통설에 놨지요. 자, 비경급제에 관련된 거는 전통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 같은 오행으로 독립성, 자존심, 경쟁, 협력, 형제, 동료관계, 비경이죠. 비경급제. 그것은 긍정적인 경우에는 자존감과 자기 확립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고집과 갈등, 그리고 또 비경급제는 대성을 그걸 하잖아요. 해서 물질 관계의 손실을 뜻한다. 그러면 애니그램과 연결하면 일단은 비연급제는 우리는 8번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 8번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번형만 있는 게 아니라 탐구형, 자기 독립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탐구형은 지난번에 우리는 아까 저게 특수 소수설에서는 5번은 우리가 정인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인의 요소가 특히 비견성에는 탐구형이 들어있다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비견은 탐구형이고 이 비견들은 혼자 놀아서 혼자 있어도 잘 놀아요. 비견들은. 급제는 8번 유형이 맞아요. 근데 음, 비견은 5번 5번적인 유형이 있다. 그럼 비견 안에는 비견이 5번이냐 이게 아니고 비견은 8번 플러스 5번이 같이 함께 있는 비견은 8 플러스 8번과 5번형이 동시에 있는 것이 비견형이다. 여기에 이제 다 통틀어서는 이렇게 좀 넓게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요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에 대해서 조금 말이 좀 있습니다. 자, 식신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생산하는 오행이에요. 내가 생산하는 오행 중에서 일간과 같은 어, 같은 음량을 가지면 식신, 음량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표현, 말, 재능, 자식, 결국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뭐 생산과 여유, 배려와 예술성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방종, 과잉, 표현, 반항 이런 내용에서 반항에 특히 뭐가 연결됩니까? 여러분 기억에 상관이죠. 예, 반항, 이런 방종 이런데 조금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애니그램과 연결해 보면은 애니그램의 식신이 2분이라 하는데 2분에 있어서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맞아요. 2분이다, 도움형이다, 조력자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요 2번은 조력자인데 요 식신 말고도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면요. 학자들 중에 정인, 정인을 요 요 유형에 좀 넣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는 모든 걸 받아들이거든. 그래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를 받아들이고 들어주고 이런 의미에는 따뜻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2번 유형과 유사한 점도 있다 그래가지고 정의는 2번도 좀 우리 5번이 정의잖아요. 근데 2번의 그런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걸 보세요.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번 여기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7번을 애니그램 7번 여기 이제 보통 예, 이 상관을 우리는 뭐로 봤습니까? 상관은 우리가 3번으로 봤죠. 3번으로 봤잖아요. 3번. 3번으로 봤는데 그래서 상관을 7번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 새로운 하나의 학설이에요. 이게 통설이래요. 그게 굉장히 낙천적이고 이런 것이 7번 유형의 낙천적인 이런 것이 상관에 해당된다. 상관은 자유, 즐거움 추구를 하는 이것이 상관이다. 우리는 편지라고 하는데
상관을 물어봤다고 바로 7번 유형을 낙천형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자 상관이 7번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는 보통 3번으로 봤대 소설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상관이 낙천적이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보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 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제는 내가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인데 음량이 같으면 나와 일간과 음량이 같으면 변대, 다르면은 정제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정제는 정백하고 금명하고 성질하는 데 대해서 편제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재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운용하는데 중점. 부정적인 것은 너무 탐욕스럽다. 재물에 너무 탐욕스럽다. 의욕을 밝힌다. 이런 쪽에 에, 편제가 좀 부정적인 면으로 보입니다. 애니그램 볼 때에는 정제는 일본이 그거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어. 정제는 무조건 1번이 1번. 우리 알고 있잖아요. 1번은 원리 원칙형 정제, 성실, 책임 이거 있는데 그런데 3번 3번의 그 편제가 3번 성시형이라고 보는 경우 사람들. 우리는 그동안에 편제가 굉장히 뭐 낙천적이고 막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편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편제가 굉장히 성취적이고 활동성이 강하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더라. 경쟁적이고 사회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자, 그 편제는 우리 과거에 우리 편제는 뭐 낙천적이다, 뭐 낙천적이고 뭐 그냥 놀러 가는 게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성취형이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통설이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쨌든 하나만 있겠어요. 그런 형의 주로 이제 오늘 만에 우리가 그된 바가 편제가 3번 유형이더라, 성취형이더라 하는 게 통설이고 오히려 상관이 7번이 7번용에 가깝더라 하는 것이 통틀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과 병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정관, 병관은 모두가 원래는 질서 유지를 위한 거잖아요. 정관은 뭐로 유지해? 규율과 법률로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병관은 힘과 무력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잘 들어보시면서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니그램을 평간을 8번, 9번으로 엮어가지고 평화주의자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관과 평간은 다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와 음량이 같으면 평간이고 다르면 정관입니다. 정관은 안정을 추구하고 질서를 추구하고 책임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그걸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평가는 대신에 긴장, 도전, 투쟁, 리더십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 틀리면 엎어버 역성혁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평단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8번, 9번 평화주의자라 하면 좀 어불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8번과 가깝다. 8번과 가깝다. 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6번 정관은 충실형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는 잘 알아요. 6번이라 하는 건 맞아. 근데 평단이 그동안에 우리가 평화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뿐만 있는 게 아니라 8번 요소도 있다. 8번 요소는 도전형이고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막 상대를 갖다가 억압하고 그런 내용이 난이 있다. 평단은 그럼 앞으로 뭘로 봐야 됩니까? 평단은 8번 플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9번 평화주의자. 근데 왜 9번이 있느냐 하면 평단은 막 그거 다 팽당하는 거 조직에서 쫓겨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는 잘 지내자. 상대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우리가 전쟁을 하나 지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잘 지내자. 그래서 내부적인 평화를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화주의자지 외부에 대한 이런 다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막 튀어나가지고 달라들고 도전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8번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8번과. 그래서 평가는 일부 8번과 유의 같더라. 여기 이런 게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이제 통설에서 배운 정인 볼까요? 정인. 정인은 나를 생하는 원인인데 학문, 오호, 정신적인 것, 이거 연결됩니다. 정인은 안정된 학문이요, 따뜻함이요. 따뜻함 때문에 뭐로 2번 식신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인의 따뜻함 때문에 식신과 같은 것을 좀 견한다고 보고. 자, 그래서 편인은 잘 알잖아요. 4번이잖아요. 편인 이거는 그대로 그냥 4번이에요. 대신에 탐구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탐구. 5번적인 요소, 탐구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편인도 탐구적인 갖고 있지만 특히 이거는 독창성과 예술과 연계, 애니그램 연결해 보면 정의는 어, 5번 평화형이 좀 들어가 있어. 뭐도 들어있어? 아까 저게 2번도 들어가 있어요. 많이 많지요. 그렇게 정의는 2번도 있고 9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좀 많이 수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2번도 좀 갖고 있고 물론 주는 5번이지. 주는 5번인데 2번의 칙칙과 같은 경우는 성분도 좀 갖고 있고 그럼 뭘 갖고 있어요? 평화도 갖고 있고 좋은 게 좋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어머니 같은 품성이 다 평화롭잖아요. 평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사이좋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분도 있고 또 막 도와주려고 하는 예? 그런 간세모사리 같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정인이 있겠죠. 정인은 가지 정도의 그 좋은 장점을 정인은 뭘 갖고 있어요? 주는 5번 근데 2번도 좀 갖고 있고 구분의 평화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예술가 교육은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탐구. 예, 정의는 탐구형은 아까 정인도 있고 편인도 공통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종합적으로 보기 최고야. 자, 비견. 비견급제는 자존, 독립, 경쟁, 협력 이런 뜻이 애니그램 방법들이 8번이 압도적이었어. 그러나 8번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비견에는 탐구형이 있어가지고 굉장하게 받아들이는 걸 좋다. 그래서 8번 요거는 급제로 한다면은 비견에는 8번도 있고 5번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비견은 8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급제는 거의 8번 쪽이 많다. 애니그램의 소수술로 볼 때, 우리가 지난번 볼 때 소수술로 볼 때는 8번은 무조건 지도자형이야. 바로 이어보면 비급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그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험 애니그 소수술을 지난번 학기에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식신 상관을 보면 식신은 생산, 배품, 여유를 말하는데 요거는 2번 도움, 남을 도와주고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관은 표현, 반항, 자유인데 애니그램 통수해보 7번으로 봤어. 7번. 근데 우리가 애니그램 소수설에서는 성취가 3번으로 봤어요. 요게 좀 차이점이 났지요. 호랑도 차이점이 납니다. 자, 정제는 성실, 책임, 진수로서 1번이 맞죠. 완벽주의. 오는 무슨 형? 가슴형입니까? 정제가 머리형입니까? 가슴형입니까? 뭡니까? 배형. 예, 의지형입니다. 1번. 891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편제는 사교 활동 성취인데, 지난번 학기에서 낙천적인 것만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건 통설입니다.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하다. 맞잖아요. 우리 처음 배울 때 정제, 편제는 재성은 성취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그것이 통설과 욕구를 보면은 뭐 재성은 성취 욕구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특히 정제보다도 편제가 성취 욕구가 왕성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이해갔죠? 정가는 우리가 잘 아는 똑같이 뭐 통설이나 아니면 소수설이랑 다 같이 충성이에요. 충실, 충성다. 규율, 책임, 권위, 정가. 정가는 우리가 6번은 무슨 형이에요? 이 사고형, 사고형이죠. 자, 평가는 9번은 무슨 형? 어찌 보면 8, 9, 이제 9번은 배형이 배형. 그렇죠? 우리가 평화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평화주의는 막 싸우고 할 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잘 지내자 우리. 그래서 내부적인 평화를 중심으로 한다 해서 평화주의를 갖다가 부분을 우리가 평간으로 쓴 겁니다. 하지만 평간에는 독특한 원래 무력으로 점령을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무력이 평간, 긴장, 투쟁, 불안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로 들어가냐 하면 평간은 결국은 도전적인 8번, 8번이 굉장한 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또 한편으로 평가는 굉장히 충성을 합니다. 본인도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6번, 8번이 함께 공동으로 있으면서 9번까지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6번과 8, 특히 여기서 평가는 8번형을 먼저 보세요. 8번. 8번형을 보기도 하지만 또 충실하게 인내심도 강해서 충실한 정반 평가는 다 충실히 들어가 있거든요. 6번, 6번이. 6번, 8번 또 우리가 지난 배웠던 대로 내부적으로는 평화주의자다. 그 평화주의자가 이것이 평가만 있느냐? 아니다. 정인도 평화주의자이다. 정인. 가지게 여기다 2번도 들어갔죠. 2번. 2번도 들었어. 정인은 2번까지 들었다. 자, 신적인 어떤 그 모양도 있다. 예,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 평화, 암구. 그런데 애니그램에서는 지난번 소수설에서는 정의는 무조건 어머니였다 하나만 했잖아요. 그런데 통설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인도 우리는 사본 예술가라고 봤잖아요. 그런 틀림없어요. 그러나 정인 평인이 다 같이 지식을 탐구하기 때문에 탐구형이다. 이렇게 방금. 요 정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밑에 요거는 근거, 근거입니다.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알면은, 오늘 이 공부가 들어갈 공부를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좀 나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 이번에는 우리 책입니다, 책. 오늘 일주가 정사 일주와 관계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 공부는 좀 쉬었다가 정사 공부를 우리가 한 쉬고 먼저 오늘은 그 책을 먼저 좀 보고 시간이 한 20분 되거든. 쉬면서 8시 20분 되면 쉬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다가 8시 반부터 사례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정사 사례하고 정사 다음에가 우리가 기사잖아요. 기사 두 개를 사례를 좀 심도 있게 풀어볼 겁니다. 자, 이 정사는 정화 자체는 우리 뭐에 속한다 그랬어요? 아주 정관에 경금이 되면 정관에 해당돼 가지고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정화가 촛불 불을 아주 밝게 켜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 사화가 밑에 뜨겁잖아요. 정사는 이글이글 타는 정열적이겠지요. 그런 예,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성 분수할 때는 정은 어, 아주 밤에 빛나는 뭐 별이나 또는 달이나 아니면 작은 그런 촛불이라든지 뭐 전기불 이런 게 해당된다면 사화는 밑에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뱀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했듯이 사화는 안에 지장 간에 경과 병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경병이 서로 어, 화와 금이 서로가 다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화를 갖고 있는 일지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내부적인 내심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는 평간에 속한다. 왜? 병화는 경금을 녹이잖아요. 경금이 대입하면. 자,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으로 고통까지 느낄 수 있다. 왜? 정이고 사활이 급제잖아. 급제는 엄청난 경쟁심이 강하잖아요. 나만 이기려고 하는 속성이 매우 뭉알도 부리부리부리 합니다. 정상. 뭉알이 탁 나올 정도로 부리부리하가 엄청난 화기를 뽐습니다. 정상은 그래서 이 굉장히 자칫하고 나면 직관력이 뛰어나가 힘이 밝습니다. 그래서 정사는 속으로 밝은 빛을 간직한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속으로 엄청난 밝은 빛을 가진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사물의 처리가 꼼꼼하고 인정받으나 타인의 가오는 지적하고 넘어간다. 다른 사람은 타인의 가오는 꼭 지적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성격은 솔직 담대하고 명랑하다. 정도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급 지도자의 8번 유형과 장단점, 요게 이제 그 급제잖아요. 급제이기 때문에 8번 유형에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가? 급제형인 정사가, 요걸 좀 보면은, 병호 정사 인자 계에는 다 급제형이잖아요. 장점이 힘있고 통솔하는 유형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주장에 강하고 약자 표현을 털고 소신껏 행동을 하고 직선적 표현을 한다. 결단성과 적극적이다. 자기 혁신 방향은 그래 자기 혁신을 하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급제성을 띠면은 에, 자기 위주잖아요. 그럼 타인을 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 그러면 마음의 이번 유형을 품어야 돼요. 이번 유형이 뭡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지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유형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단점, 욕망과 화를 제어하지 못한다. 딴하고 그대로 막 내비치고 주변 환경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 말 안 들으면 협박하고 예. 그 자신의 단점이 있음을 예.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입니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떠냐면 지나치게 불안한 겁니다. 왜? 남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 신경이 엄청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신경적인 8번 유형은 결국 나중에 5번 지적 탐욕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형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8번 유형이 그러니까 8번 유형은 막 활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홀로 막 그냥 불건전한 스트레스를 쌓으면서 머리속으로 속에게 예, 지적 탐욕만 추구하고 집에 들어간다 했으면은 그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 바로 나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좋은 방향은 뭐예요? 2번으로 가야 된다. 알겠죠? 1번 방향이 5번 방향으로 가서 방 안에 들어앉아갖고 지적 욕구만 이렇게 습득하면은 못 쓴다는 적성, 여보, 적성은, 정사는 종교가
엄청 밝잖아요. 밝으면 전해주는 영적 특성, 계몽운동가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항상 주변의 영향에 따라 움직인다. 자, 행운. 여명은 알뜰하고 현명하며 재물 욕심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많이 챙긴다. 이런 거. 나머지 있들은 뭐쭉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 살에 보면 고추형이 있어, 고추형. 그는 주색에 빠져 가사를 망각하고 아무 데서나 추행을 범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형질이다. 너무 밝으면 어두운 것이 있는 분이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밝으면 어두운 것이 있다. 어두운 것이 뭐냐? 뭐, 실수하는 거죠. 색적으로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한 정사가, 뱀사자 있잖아요. 여기 꼭깍차리에요. 수족절단, 수술, 신경통 등 수족이 이상했다. 그래서 사화가 있는 분들이 흉터가 많고 골절이 많이 일난다. 꼭각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꼭박구추 정도. 여자는 고난살, 홀로 사는 거죠. 여자 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정사일주가 왜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정사일주가 심각하다면 급제를 갖고 있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 같이 생존하겠어요? 그렇게 정사가 신약하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정사가 심각한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배우자하고 필연적으로 대결 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사일주가 결혼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계속 뭐해요? 남친과 막 만나면 싸우겠죠. 이기려고. 개운을 위한 재은, 사종경금은 어진 아내요 재물이며 또는 축복이자 지식의 기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화 중 병화의 기운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게 말하자면 그게 병화가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은 예,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차가난다면은 그게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을 닥달하고 막 그러시면 않으면 예,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잘해라는 거. 왜? 정사일주는 필연적으로 뭘 그걸 해? 경금을 남자 같은 경우는 정사일주는 필연적으로 뭘 그걸 해? 금을 그걸 하잖아. 금이 재성이잖아. 이 여자를 너무 그걸 하니까 여자가 만약 심각하다면 여자가 도망가 버려. 나는 남자는 못 이겨가지고. 그쵸? 정사에 막 월주가 오가 있고 뭐 그래 해봐요. 막 그러면 막 불이 불덩거리잖아. 그러니까 막 몸이고 여자고 막 태우잖아. 그러면 돈도 없고 돈도 날라가고 여자도 날라가고 다가 날라가죠. 그 거꾸로 정사가 여자라는 경우에는 뜨거뜨거 많잖아요. 엄청 많으면은 거기에 대항하는 남자에 대한 것이 물이잖아. 물, 수. 수가 큰, 큰 물에 수가 과연 일주일나 있으면 죽지. 그렇게 잘 은빙이 났다. 수, 그게 남자가 숨어야 되는 거야. 그 큰 부덩거리에. 예. 그래서 정사가 화가 너무 많으면은 남편이 그냥 기가 막 죽어가지고 못 이긴다. 아시겠죠? 딱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항상 상대를 갖다 고려하고 내 고집을 너무 세우려 지 말고 상대를 배려해서 항상 서로가 뭘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식신이 있어야 된다. 이번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가 너무 많고 겁재가 많은 사람 이번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쪽 화는 화생 토로 넘어가잖아요. 식신은 그러려면 정사 같은 기토가 식신에 해당하잖아요. 그쵸? 뭐 상관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로 그 많은 나의 뜨거운 기운을 서로 이렇게 화생토함으로써 줌으로써 토를 살려줌으로써 내 펄펄 끓는
나의 에너지를 서로 싹 돌려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힘적으로 가면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래 하라는 겁니다. 8번 이 힘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번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안 하고 8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막 연구하고 하면은 안 그래도 뜨끈뜨끈한 데다가 5번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을 더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불덩어리 타잖아요. 인성이 내가 지금 정사로서 얼마나 지금 8번이 많은 데다가 인성은 목이잖아. 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불 찬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애니그램하고 거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5번 유형을 5번 유형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터집버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급제가 비급이 많은 사람은 자꾸만 식신 쪽으로 돌려라. 그게 애니그램하고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민이 12운성에 관대 꽃이 활짝 핀 화원이다. 자, 정관도 원래 정화는 원칙주의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따뜻한 빛이잖아요. 별도 되고 찬란한 별도 되고 또 달도 되고 그리고 밤에 빛나는 등불도 되고. 그런데 미토 속에는 여러 가지 지장간이 있죠. 전을기, 을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을은 잘 아시지만 여기서는 편인으로 작용하잖아요. 편인. 정화는 같은 비견이고 기토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어, 정제적 변인, 정화적 비견, 정인적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제적 변인은 아무래도 신비한 거죠. 신비한 것. 그리고 을목은 굉장하게 원래가 자라는 치밀한 것. 치밀한 형태로 신비하게 수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신비하게 수용한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것이 정묘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을을 갖다가 묘로 바꾸면 되잖아요. 묘로 정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정묘와 유사하다 해놨잖아요. 그죠? 요게 그런 뜻입니다. 을이 하나 들어가서 을 봤나? 아, 을이 말을 만나니까 정화가 을을 만나니까 정묘 유사하다. 정묘는 본인이 100% 차이납니다. 정미는 30% 정도가 뭡니까? 편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신비한 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함석이기 때문에 잘 그, 틀린 소리를 하면은 알아보요. 정미의 일주한테 소리를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한번 속이면은 절대 잘하면 안 돼요. 정밀줄은 강하게 합리적인. 네, 하늘을 찔러도 네, 찌를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단단합니다. 자기 판단을 그리고 기토가 있어나서 정확한 기토에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손재주, 식기는 원래 손재주다, 손재주가. 손재주도 섞여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을 잘 만들어요. 아주 그냥 어떤 음식, 멋진 이런 그 특별한 그런 음식을 마, 그리고 상 차려주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맛있는 상, 이런 거잘 차려요. 화의 상가는 편인성이다. 정화의 상가는 정화라고 볼 때는 무토가 상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토 위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상관이다. 한마디로 이 큰 대지 위에 대지 있다. 보세요. 무토는 대지다. 대지 위에 뭐가 떴어요? 밤에 달이 딱 떠봐요. 멋있겠지요? 대지 위에 하늘에 별이 떴어요. 좋겠지요? 대지의 밤에 깜깜한데 촛불 켜봐서요. 아주 불빛이 찬란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상관인 무토가 좋은 건데 그러나 이 무토가 편인성이 있잖아요. 신비롭게 보일 거다.
돼지가 신비로운 돼지 위에 아주 신비로운 돼지 위에 뭐가 있어요? 촛불이 하나 딱 펴 있더라. 멋있죠? 기도하고. 정미는 의심이 많고 재미하고 잘 속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정축은 의심이 없고 정축이 덤벙덤벙 잘 넘어간다. 정축은 잘 넘어간다. 정축과 정미는 큰 차이가 납니다. 막 수용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 속고 난 뒤에 속은 것을 근데 그렇지만 정축 속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압니다. 다행이지. 정미일주 합법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대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나 당신 말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는 거 하지만 당신이 완전 끝난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사실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합리적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합리적 얘기를 하면 굉장하게 정밀도 좋아. 근데 우유까지 뭐로 막 그냥 뭐 해달라고 막 때를 세면 절대 안 해주고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성격은 유쾌하고 활발하며 희생정신이 강하다. 요거는 식신 성분이 또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화 속성은 병간이고 합리성과 책임감. 이것만 핵심입니다. 합리성과 책임감. 은근히 뛰어나고 예의 계획성이나 추진력이 탁월한데 식신 입은 조력가인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미는 동의가 기토잖아요. 기토니까 식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공기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에 본다면 자 조력가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어려운 이 도끼를 좋아한다. 사리 깊고 깊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렇 남한테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잘 속지 않겠죠. 단점은 개인을 좀 조종하려고 간섭하려고 식신의 특징이니까. 아, 그리고 내가 식신은 사랑받으려 하는 속성이 강하잖아요. 사랑을 받으려고 상대한테 뭘 줘요? 관심을 주고 심지어는 간섭도 하는 것.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첨과 아부를 잘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 스스로가 너는 아첨도 있어 이러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차분히 교만한 입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장점으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남한테 커주고 남한테 계속해서 해주는 것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식신 쪽에만 너무 발달하면 안 되잖아요. 식신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성이잖아. 특히 편인이잖아. 그래서 자기 주체성이 좀 까칠한 면도 있어야 되겠다. 까칠한 것도 있어야 되겠다. 계속 그냥 퍼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2번은 4번 유형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성장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약에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과거로 해결, 나쁘게 나가는 것은, 8번 유형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2번이 8번으로 가면 굉장하게 자기가 집착을 하면서도 상대를 막 억압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죠. 이번에서 8번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번에서 4번은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적성은 전통 음식 요리사, 요리 연구가 세심한 국리, 합리적 국리를 한다. 좋습니다. 정리해주는 어상을 다리는데, 맛있는 상은 식신이 하겠죠. 어상은 상관이 하는 것.
정과는 상관을 싫어한다. 자, 어쨌든 인정이 많고 착하지만 조금은 적극적으로 일할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변에 해야 돼요. 고행에 재성이 없으면 일의 큰 성취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가 만약에 제가 재성이 없다면, 금이 없다면 문제가 있겠죠. 일을 성취를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마음과 돈을 직접 관리하고 이간에서는 제 몫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다. 정미일생 사람은 그 성품이 조용하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밖으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서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주변 사람한테 밝히면서 덕을 베풀어 주면은 참 좋습니다. 사리분별이기 때문에 실패가 적다. 좋은 장점이 많네요. 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음력이 좀 있네요. 존친 및 처자와 인연이 좀 박하다. 남자는 배우자와 중로 단절이 있고 여명은 부모 인연이 박하다. 남녀 모두 생시에 있으면 자녀 신상 문제로 고생합니다. 남녀 모두의 이 정미가 만약에 시에 있다면 자녀 신상에 좀 고생해요. 이 화계석이 있어가지고 정미잖아요. 미토가 있으면 화계거든요. 빈술중미가 일지 있으면 화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학과 예술, 종교와 특성이 있고 고독한 경향이 있다. 자, 개운을 보면은 사주는 위에 살펴보면 같이 축운에 오면 충미충하잖아요. 미토가 하면 겹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토가 겹칠 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때가 되면 온순한 사람도 어, 좀 사력 있고 특성한 인자 모습이 사라지고 막 충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미일주라고 아주 부드럽고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 갑자기 축월이래요. 축월이나 축년이 축벽을 맞이 하는 이상하게 막 마음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명상 같은 거를 하고 좋겠어요. 하고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때 더욱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또 미가 겹쳐도 그렇습니다. 미토가 겹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주는 신앙과 학문의 정성을 기울면 이 방면에 개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직업은 기술, 디자인, 연예계 학자, 성의자, 정상 정도가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사례 시간에 정미와 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시간에 좀 더 풍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6시 한 반에서 35분 제가 또 문자를 드릴게요.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모두 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